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가를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국민에게 있어 투표는 신성한 권리이지만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앞으로에서는 투표 시 유의할 점과 그리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신뢰받는 선거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패널 모십니다. 정민지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간략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지 변호사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법무법인 다담에 소속된 변호사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이번 대선 유권자가 4,439만 명이고요. 이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제 본투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매년 선거 때마다 매 선거 때마다 수천 명대 선거 사범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올해도 또 선거 사범이 많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올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경찰청 국수본은 전국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편성해서 2,000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경찰청은 5월 23일 기준 946명의 선거사범을 단속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 논란이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벽보 훼손과 그 부정투표가 있는데요. 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건 고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실수로 부정투표를 했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인증샷을 잘못 찍은 경우인데 변호사님 이게 어떤 게 처벌 사유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람이 벌써 69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심지어는 강목에 과도를 연결해서 휘두르고 다니며 현수막을 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를 휘둘러서 구속된 경우도 있다고 예. 합니다. 이렇게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투표를 할 때 그리고 투표 인증샷을 남길 때에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예. 투표 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해서 이를 찢어버릴 경우 아무리 홧김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투표관리관에게 투표 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네. 거절당해서 이걸 찢어버렸다가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투표장을 가서 유의해야 될 점, 기표소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투표 용지는 교환이 되지 않고 투표 용지를 훼손할 경우 심하게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다양한 투표 인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투표 인증샷을 남겼다가 갑자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인증샷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그 촬영물을 즉시 회수하고 투표록에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허용되는 인증샷도 물론 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후보자 등 선거 관계자와 함께 촬영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V 등을 한 인증샷,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하는 인증샷, 손바닥이나 손등에 도장을 찍은 인증샷, 예. 별도로 마련한 투표 인증 용지에 도장을 찍은 인증샷도 모두 허용되며 이를 SNS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네, 그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유권자가 벌금 250만 원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처벌 수위가 정확히는 어떻게 되는 거죠? 투표 용지를 찍거나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형량 하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이 금하고 있는 투표 인증샷을 남겼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끝났는데 이 사전투표 하면은 여전히 그 부정선거 의혹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각에서 부정선거를 막자 이렇게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투표함을 공개한 다음 수개표를 생중계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되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 부정선거 방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는 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투표 방법을 공유하면서 주변에 널리 알려달라고 독려하는 글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투표 용지를 5, 6회 이상 접어서 작게 구긴 다음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자동 분류기에 넣을 수 없어서 부정투표를 막을 수 있다. 사전선거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본선거를 해야 한다. 예.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선거 당일 본인의 도장을 챙겨가서 투표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돌고 있는데요. 네. 유의하셔야 될 점은 기표소 내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 용구가 아닌 본인의 도장이나 다른 도장을 찍을 경우 오히려 이 투표는 무효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예,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주장을 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중 투표 논란이 또 있습니다. 이 사전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데 사전 투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5년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인된 이중투표가 총 9건입니다. 선거를 하러 갔다가 이미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투표를 했다고 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야 됐다는 것인데요. 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타인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해서 투표를 하거나 그 시도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중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중앙선관위가 고용한 투표소 사무원의 귀책이 있다고 해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네,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는데 사무원의 착오로 본투표 용지를 받아서 다시 본투표를 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근간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국민들이 선거제에 불신을 갖게 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꼼꼼하고 철저한 투표 관리를 통해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정 투표 의혹 이런 걸 좀 없애려면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특히 부정선거 의혹이 많은데요. 개표 전까지 장시간 보관이 필요한 문제 때문에 사전투표함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혹시나 중간에 조작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촬영하고 또 대형 모니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에 더해서 사전투표함에 GPS 추적 장치를 달아서 그 이동 과정을 공개한다면 의혹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투표함 보관과 이동 과정을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선관위 역할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관위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정당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교수 등 외부 인사 약 30명으로 구성된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해서 선거의 모든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공정선거 참가단의 인원이 지금은 30명에 불과한데 그 숫자를 더 늘려서 투표의 전 과정을 더 많은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선거 관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앞으로에서는 투표 시 유의해야 될 점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이 투표도 중요하지만 신뢰는 지켜져야 할 가치이자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설계돼야 할 기반이겠죠. 선거제도 역시 그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민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